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 이론 공부를 좀 많이 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상담 이론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이제 그 교재에 있는 챕터 1부터 챕터 6까지 있는데요. 총 5시간에 5타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챕터 1에 있는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챕터 1에 이제 있는 기출 및 출제 예상 문제가 있어요. 빈도수가 높은 거, 그리고 출제 확률이 높은 문제를 수록을 해놨으나 저희가 이제 30분 내에 이것을 다 이제 여러분과 다루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중요한 부분들,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발췌해서 여러분 같이 공부해보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에는 총 34문항의 이제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그다지 많이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교재 30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출제 예상 문제, 기출 문제, 플러스 출제 예상 문제 1번은 직업상담사에 요구된 역할이 아닌 것 안 하고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안 풀어보시면 안 돼요. 제가 상담할 때 절대로 항상 모두 이렇게 짜잡아서 한 개 오류에 붙이면 안 좋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시험 때는 절대로 말 제가 합니다. 그래서 다 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한 번만 보셔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는 2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직업상담사의 자질 요건 중 하나인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급적 결함이 없는 성격을 갖춘 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담자의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태도, 그에 대해서 틀린 것은이에요. 1번 지나칠 정도의 동정심. 여기서 이제 동정심, 우리가 공감하는 거, 공감과 동감은 차이가 있어요. 상담에서 공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공감 뭐예요? 내가 그것을 똑같이 느낀다는 게 그럴 수 있으면 이해하는 것이 공감이에요. 감정이입하는 거죠. 내담자 입장인데 충분히 이해하는 것. 동감은 좀 달라요. 동감은 똑같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상담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고 동정은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근데 여기다 특히 뭐냐면 지나칠 정도의 동정심. 우리 시험 문제 이렇게 있다면 이것은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그 아니라 상담자의 지나칠 정도 동정심 이걸 못 찾을까봐 아니라 2번, 3번, 4번. 상담자는요, 굉장히 우리 상담자는 이해심 있어야 돼요. 신중한 태도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2번 순수한 이해심을 가진 신중한 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담사는 냉철해야 된다는 거. 그건 뭐지? 상담자가 어떻게 해요? 냉철, 객관성에 관한 문제, 객관성이 있어야 되네. 상담자는 객관적이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5과목 배워서 직업상담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건설적인 냉철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공감 이해력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나 충격에 대한 공감 이해력. 이 외에도 상담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제 공감 그쯤 객관성, 전문성, 기본적인 태도지만 로저스가 얘기한 상담자의 태도는 뭐예요? 뭐예요? 진실성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용하는 능력. 로저스의 표현으로 제가 쓰는 거예요. 무조건 수용 혹은 긍정적 존중.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 플러스 냉철함, 신중한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직업상담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당연히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VGA 미국 국립직업지도협회 National Vocational Guidance Association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업상담자에 요구되는 6가지 NVGA에서 직업상담사가 요구되는 6가지. 한번 따져보면은 상담사는요, 일반 상담 능력이 있어야 되죠? 상담 능력. 상담사니까 일반 상담 능력. 상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상담학 배우는 거죠. 그리고 정보 분석 능력. 정보론 배우죠? 그 분석하는 능력. 정보 분석뿐만 아니라 분석해서 어떻게 해요? 써먹어야 돼요. 적용하는 능력. 일반적으로 직업상담사, 상담학, 심리학 배우는 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 얘기 있죠.
심리검사, 활용하는 능력. 심리검사 실시하고 해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제 5과목 배운 후 갖고 할 수 있는 상담학, 심리학, 정보론, 시장론, 법규 다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거는 알 수 있으나 나머지 3개는 뭐냐? NVGA 미국 국립직업지도협회에서 이렇게 6가지를 제시했는데 이건 당연히 에다가 뭐냐면 관리 실행 조언, 관리 능력, 실행 능력, 관리하고 실행하고 어떻게 직업 상담에서 조언 아니게 이거 관리 실행 조언만 아시면 돼요. 관리 실행 조언. 그러니까 1번 관리 능력, 2번 실행 능력, 3번 조언 능력이 있어요. 평가하진 않습니다. 평가 능력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 국립직업지도협회에서 직업상담사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언어로 공부를 하시는데 이건 당연히 찾을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관리 실행 조언, 관리 실행 조언입니다. 그래서 봐주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한번 볼까요? 직업 상담을 할 경우 적절한 내담자에 있어 목표로 가져야 될 중요한 특성이 아닌 것은 상담 목표 설정, 목표 설정 시 유의점, 목표 설정 시 유의점. 목표는 달성하고자 하는 바,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나중에 평가로 활용하려고 목표 설정하는데요. 목표는 상담자와 내담자 같이 설정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목표는 어떻게 되냐? 목표는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구체성.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목표는 난이도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실현 가능해야 되죠. 목표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되고 누가 원하는 거냐? 설정은 내담자, 상담자 같이 하지만 누가? 내담자가 원하는 그 다음에 그걸 상담하고 해서 도달해야 되니까 상담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목표는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상담의 기술이 양립 가능해야 된다. 이것이 목표 설정의 유의점이에요. 목표는 변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정해준 목표. 변화 가능해. 목표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목표는 1번 상담자가 바라는 것이어야 된다. 문제는 누구 문제? 내담자의 문제예요. 그래서 목표는 내담자가 바라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틀렸죠. 2번 구체적입니다. 구체성이 있습니다. 3번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맞죠? 4번 상담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2, 3, 4는 맞는 지문. 거기다 하나 이렇게 더 쓴 거는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다. 이걸 바꾸면은 목표 설정의 유의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직업 상담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목표 설정할 때 이렇게 되는데요. 제 8번 문항 볼 거예요. 8번 문항 보시면요. 직업 상담의 목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 일반적인 목표는 그런데 이제 기스버스가 말하는 직업 상담 목표. 기스버스의 직업 상담 목표는 꼭 이렇게 이 사람의 걸로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것처럼 예를 들어 미국 국립직업지도협회에서 말하는 거 그 사람들이 제시한 직업상담사 가져야 능력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찾아둔 것처럼 일반적인 게 아니라 기스버스가 말하는 직업상담의 목표는 첫 번째 뭐예요? 예언과 발달. 내담자가 이러이러한 흥미를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하면 좋겠다. 상담사가 하면 좋겠다. 그쪽으로 발달을 촉구하는 거죠.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상담사가 되려면은 처상담사 되면 좋겠다. 그러려면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처치하고 자극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뭐예요? 결함과 유능.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결함과 유능. 이것이 기스버스가 말하는 직업 상담의 목표예요. 결함과 유능 뭐냐면 내담자가 잘하는 게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보다는 유능성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 유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쪽으로서
어떻게 발달하도록 처치하고 자극해야겠죠. 그래서 기스버스가 말하는 직업 상담 목표는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결함과 유능입니다. 자, 그러니까 직업 상담 목표로 적절하지 않은 것,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결함과 유능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언과 발달. 기스버스가 말하는 거 이렇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직업 상담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흥미가 현실형에 있구나. 그럼 그쪽으로 가라고. 예언과 발달을 겁니다. 그거에서 갖고 온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항이죠. 진로 발달이나 문제에 대한 처치한다. 처치와 자극에서 갖고 왔죠. 그 다음에 결함과 유능. 결함과 유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근데 직업을 직접 골라주는 것, 이것은 뭐 직업 상담의 목표 아니죠. 그냥 너 이거 해. 근데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은 요 문항은 기스버스가 말하는 직업 상담의 목표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무엇 갖고 만들었어요? 기스버스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결함과 유능으로 있죠. 그걸 통해서 기스버스 옆에 써놓고 이렇게 묶어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은 기스버스가 말하는 직업 상담의 목표에 해당하는 것, 아닌 것 나와도 찾을 수가 있겠죠. 8번 문항 자체는 뭐 이렇게 몰라도 어떻게 당연히 제 표현 다시 한번 쓰면요. 문제 풀 때는 제가 제 정신 갖고 읽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1번 문항이 정답이라 하더라도 2번, 3번, 4번 을 꼼꼼하게 읽어주는 것이 1번문이 정말 너무 쉽게 정답이에요. 그래도 1번만 체킹하고 2, 3, 4 문항을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실수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번, 3번, 4번을 꼼꼼하게 제 정신 갖고 읽어주는 것이 전략이라고 제가 우스개 아니면 진심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실수도 좀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제가 덧붙여 얘기하죠. 그것이 출제자에 대한 예의라고. 출제자에 대한 예의를 지킴으로써 문항을 꼼꼼하게 하면 실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공부하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묶어서 한번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더 되겠죠. 그래서 8번 문항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12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목표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그 다음에 상담의 기술과 양립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목표 설정의 유의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뭐냐? 목표는 도달은 어떠어떠 해야 되는데 도달하는데 상담 전략과 그런 것들이 상담 전략, 선택, 결과 이것들 뭐예요? 평가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의 전략 선택과 상담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제대로 도달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설정되어야지만 목표 설정에 따라 개입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나서 평가할 때 이제 목표의 도달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하는 이유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1번입니다. 2번 내담자의 가치관 인식과 성취 동기를 향상하기 위해서 이것은 목표 설정하기 전에 내담자의 가치라든가 흥미라든가 동기라든가 미리 다 파악해야 되겠죠. 3번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밝히고 개입하기 위해서 이제 목표 설정하기일 때 이제 내담자가 원하는 바로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걸 조정을 해야죠. 내담자가 원하는데 내담자가 너무나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대요. 그럼 설정이 아니잖아요. 목표 설정 유의점은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지만 어떻게 해요? 실현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딱 그죠. 다이어트 할 때 30kg 좀 과했다. 10kg 빼겠다. 실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가능해 보이는데 여기서 금방 10kg 빠지면 저 쓰러질 거예요. 뭐 몸무게 적게 나가서가 아니라 그 있잖아요. 뭐 그 더 과장되게 하면 일주일에 10kg 빼겠다.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리 내담자, 아무리 제가 원해드려도. 그러니까 그럴 때 상담자 전문가가 축제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밝히고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서 목표 설정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상담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예측해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그 실현 가능하다는 것은 그 목표 설정을 해고서 실현 가능하게 예측해 보니까 목표 설정 자체가 실현 가능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진 않지만 목표는 뭐냐?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그 목표에 따라 전략이 개입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표라는 것, 학습 목표도 마찬가지. 학습 목표 설정하는 것은 제대로 거기에 도달해 평가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풀이 처음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이제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공부하기, 이걸 통해서 공부하는 거죠. 이 문제가 나올 걸 찾아야지가 아니라 이론 공부의 바탕에서 그걸 갖고 찾을 수 있는지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 정답만 보셔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16번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실직자 위기상담이 직접적인 목표가 되는 것은 실직됐어요. 가장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그 이론 중에서 그런 거 배웠어요. 뭐 어떤 협회의 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와서 젊은 사람들에서 나가주는 게 어떻겠냐. 나이 든 사람 아니면 나이 든 사람들에서 젊은 사람이 좀 양보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자기만 그러고 나왔더니 실업 충격 생겼다는 그 지문 생각나실 거예요. 충격이에요. 실직자들은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거? 경제도 중요해요. 내가 가장 꾸려야 되는데, 근데 가장 그한 것은 스트레스. 나이가 잘렸구나. 내가 이랬구나. 그러니까, 그 실업자들한테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적응 프로그램을 먼저 실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직자 위기 상대 직접적인 목표가 되는 것은 내가 긴장감,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적응 능력을 회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실시해 주고요. 취업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실시해 주고요. 적응 능력 갖고 해줘. 구직 활동 열심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해주고 이런 것들이 실직자한테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는 위기상담 직접적인 목표가 되는 것은 긴장감 제거, 그다음에 적응 능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항 보시면요. 직업상담의 단계 일반적으로 크게 두 단계로 본다. 상담을 왜 한다? 문제가 있어 한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크게 두 단계는 문제를 알아보는 단계, 문제 해결하는 단계, 문제의 목표 알아보는 단계, 목표 달성하기 하는 단계죠. 그래서 두 단계를 했을 때 이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크게 이제 그 두 개로 볼 때는 이거죠. 이 6단계 상담 6단계죠. 상담 6단계. 직업상담 당연히 직업상담 6단계 하는데 여기서 크게 두 단계로 난다. 크게 두 단계. 문제가 뭡니까?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는 단계. 문제가 뭔지, 내담자의 목표가 뭔지, 목표 달성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는 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단계는 뭐냐면은 내담자의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 문제를 명료하고 상세한 단계는 뭐 하냐면은 내담자에 대해서 들어가기, 관계 맺기, 관계 맺어야죠. 상담에서 관계 맺어 래퍼 형성한 다음에 내담자의 문제가 뭔지 알으니까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내담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내담자 행동이해.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담자 행동 이해 및 가정. 그래서 가정하기예요. 행동 이해 및 가정하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나. 그럼 이제 문제가 뭔지 목표가 뭔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뭐하냐? 행동 취하기죠. 이게 이제 본격적인 뭐냐면은 우리가 상담에 개입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행동 취하기. 문제 달성. 활동하는 거예요. 상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행동 계획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제가 이렇게만 표시할게요. 행동 계획 발전시키기. 그 다음에 항상 어떻게 해요? 개입 평가, 개입 영향, 개입에 대한 평가, 팔로우업이 있어야 되는데 개입이 이렇게 하면 개입 영향 평가. 상담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에는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2단계에 해당하는 요걸 보는 거죠. 행동 취하기, 행동이라든가 그 계획을 발전시키기, 그 다음에 사용된 개입, 중재 확인하기. 그러니까 들어가기, 내담자 정보 수집하기, 내담자 행동 이해 및 가정하기는 1번 문항, 1단계로 해놓으셔야 되고요. 2단계는 당연히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크게 두 단계로 보고 총 6단계. 그 다음에 18번 문항은 뭐냐면 관측목 개평 5단계죠. 관측목 개평. 관측목 개평. 항상 개입 영역 평가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관계 형성, 측정, 목표 설정, 개입 평가. 개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개입은 뭐다? 개입은 중재. 관측목 개평. 그래서 18번 문항엔 정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 상담의 단계 봤고요. 19번 한번 문항 보실까요? 19번 문항. 우리가 직업 상담 시험에는 이렇게 그 순서 맞추기 참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1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직업 또는 자신의 흥미 적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내담자를 상담하게 되었을 때 상담 및 직업지도의 서비스 업무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 그러니까 상담하러 왔어요. 상담을 왔는데 어떻게 서비스할 거냐. 첫 번째, 적합 직업을 탐색한다. 뭘 알아야죠. 적합 직업, 우리가 예를 들어 파스스가 직업지도 3단계 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알고, 나의 특성을 알고 직업정보 찾아서 연결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데 이 내담자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내담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게 뭐가 있나 볼까요? B, 직업에 관한 상세 정보 제공? 아직 모르는데. C, 직업지도 시스템을 통한 결과 처리. D, 직업 적성 검사 및 흥미 검사 실시.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잘 모르니 검사하죠.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알아보겠다. 검사를 실시하는. D번이 먼저 보겠죠? 가장 먼저예요. 그러니까 1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검사를 실시했어요. 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뭘 하려고 해요? 검사 결과 처리, 결과 처리하는 거죠. 검사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 실시했으면 그거에 대해 처리해서 뭐 하려고요? 처리한 다음에 당신은 어떤 적성이 우수하군요. 당신은 어떤 흥미가 있군요. 거기에 맞는 뭐예요? 직업 정보를 찾게 되겠죠. 탐색하겠죠. 그러고 나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모르니까 검사 실시하고 검사 왜 실시했냐? 정보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해서 거기에 맞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챕터 1을 살펴봤습니다. 휴식을 한 다음에 이제 챕터 2 상담 이론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